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모님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요즘 즐기고 계세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임영웅 님이 있고 또 정동원 님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그냥 뭐 등산도 가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팬심이 솟아나시고 막 덕질도 하시고 콘서트 표 구하려고 광클릭도 하시고 임영웅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고 아니면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막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 액티브 시니어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 속도가 엄청 빠른 만큼 50세, 74세에 있으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30%를 차지하시는 분들로 사회 경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지만은 집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사회 활동도 하고 나름의 경제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은 구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나름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와 마케팅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되는 건데요. 2025년이면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분들을 O8이라고도 부르는데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래서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들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일단 원하는 것을 하기에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터넷 스마트폰도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능동적이십니다. 이분들은 이미 중년 덕후 신드롬의 주인공들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훈아 전국 투어 티켓 가격이 수십만 원인데도 티켓팅을 막 광클릭해서 표를 얻어서 가십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훈아 전국 투어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표를 사드리긴 했는데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가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공연도 너무 재밌고 정말 젊을 때와 다르지 않게 문화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면서 이 즐거운 경험을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문화 상품을 즐길 때 나훈아 씨가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 자기 뭐 자녀들이 클릭해줬을 텐데 그분들에게 꼭 고맙다고 하라고 이런 재밌는 멘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지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 은퇴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단순히 은퇴하신 분들, 이제 사회생활 더 이상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소비자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58 세대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결집력도 강하고 행동력도 강하고 활동 빈도도 높아요. 정작 우리가 사실 30대, 40대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뭐 소비할 시간과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 가수들, 주로 트로트 스타들을 바라볼 때 마치 아들, 딸, 뭐 손자, 손녀를 보듯이 마음이 관대해요. 마음이 관대하고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애정도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으로서 지수성도 길어요.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주 좋은 팬층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한때 잃어버린 좀 옛날의 나를 다시 찾아가고 젊은 시절의 추억도 기억하고 그래 나도 이렇게 노래로 들으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이런 위안도 얻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상품에 대해서 막 조마조마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지속력도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영웅님이 있죠. 임영웅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스타입니다. BTS보다도 더 큰 스타죠. 당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수익이 어마어마하세요. 실제로 멜론에서도 BTS를 꺾었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신 이후에 영웅시대라는 팬클럽으로 팬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앞에서 말한 액티브 시니어 혹은 58 세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임영웅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트로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도 있고 흥도 있고 또 트로트를 부르는 분들의 사연이 막 향수를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해요. 대체로 이 장르의 특성상 트로트 가수들 분들의 그 오랜 무명 시절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이 들으실 때 너무 공감도 가고 지켜주고 싶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아서 눈물도 나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챙겨줘야지 할머니가 챙겨줘야지 뭐 반찬이라도 챙겨줘야지 맛있는 거라도 챙겨줘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한 이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물론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이런 거하고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더 끈끈하고, 더 오래가고, 더 진득한 어떤 그런 정에 가까운, 또 아래 사랑에 가까운 그런 아주 두터운 팬심인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그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런 아티스트들을 봤을 때 어쨌든 소비를 해야 아티스트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의 속성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해서 이 아티스트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어떤 인기를 끌어야 되고 이런 그 아이돌 시장과는 달리 이 트로트 시장에서의 뭐 임영웅님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가족과 같은 느낌인 거죠, 일종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팬, 찐팬이에요 하면서 이 집에 있는 임영웅 굿즈, 그리고 서툴지만 이 사진을 찍으시는 이 손짓을 보면 진짜 마치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모이세요. 모여서 같이 팬 모임도 하시고 같이 임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들릴 수는 있지만 어머니들에게 조금만 물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문화 현상이고 어르신들이 정말 그야말로 임영웅 때문에 살만 난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시 모이는 계기도 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죠. 남편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임영웅님은 나의 아내에게 웃음을 찾아준 고마운 존재다. 딸은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점차 부모의 취미를 응원하는 거죠.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을 활용해서 그 광클릭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심지어 재미있는 현상은 부모를 대신해서 티켓팅도 해주고 뭐 스밍도 하고 있다는 글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팬클럽이 지금은 이제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유대감도 형성하고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술 그리고 이 사회 경제적 발전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시간도 경제력도 갖췄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소비자층이 됐다. 이런 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이 팬덤에는 가족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가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밥은 먹었냐, 뭐 언제 밥 먹자 이런 우리의 특유의 정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에게 무엇을 보내드리냐? 러브레터를 쓰는 게 아니죠. 팬레터를 쓰는 게 아니라 김치, 각 지역에 있는 김치 직접 담궈서 이거 먹어요 내 아들 이러면서 드리는 거죠. 직접 만들어서 막 뜨개질해서 굿즈 보내주고 특히 건강 관련된 상품들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걱정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재밌는 사례는 6월 16일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착한 덕질까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풍기 100대를 기부하고 뭐 취약아동 생계비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릴레이 광고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 덕질 이상으로 정말 멋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런 팬덤 문화를 형성해 가고 계시다. 콘서트에 가도
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재밌는 현상도 있습니다. 고령의 팬들을 배려해서 이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가면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전담 요원들이 대신 눌러드립니다. 티켓, 어르신 티켓 이렇게 뽑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혼자 오셨다. 요원들이 사진도 찍어줍니다. 어르신 거기 서보세요. 자, 가로로 찍어드릴게요. 어르신 조금 웃어보세요. 찰칵. 이런 어떤 팬 배려의 공간. 와, 너무 따뜻하죠. 말 그대로 정말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적인 문화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연 기획사들에서 막 뭐 예를 들면 아이돌 공연이면 막 접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서 질서를 유지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임영웅 콘서트처럼 이렇게 막 따뜻하고 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좀 할 수는 없을까? 팬수머는 결국 내가 키운 가수, 팬 플러스 컨슈머를 합쳐서 팬슈머라고 부르죠. 이 상품이나 브랜드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키워낸 상품이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간섭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돌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면 사람들이 투표하고 홍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식 데뷔를 하잖아요.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컨슈머기도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임영웅님의 사례에도 동일한 거죠. 일종의 바이미 신드롬인데요. 이 트로트 인기를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수 내가 키웠어. 내가 키운 내 자녀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경연 프로그램에 등장한 트로트 가수들에게 응원 투표 막 하면서 내가 이 가수를 키우는데 일조했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듯이. 그래서 이런 실버 세대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영웅이 처음 등장해서 우승도 하고 그 이후에 성장하는 광고 모델하고 막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콘서트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팬이면서 컨슈머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트로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거죠. 예전에 트로트 스타들을 생각해 볼까요? 뭐 나훈아님, 태진아님, 서른도님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팬들과 스타의 그 거리감이 좀 있어요. 저분들은 가수고 나는 팬이지. 저분들은 뭐 예를 들면 내 옆집에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뭐 갓김치 이거 보내줘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인데 임영웅님 생각해 볼까요? 임영웅 처음 그 고생하던 불쌍한 청년이 했을 때 내가 투표 눌러줬지. 그리고 그래서 우승해서 첫 콘서트 할 때 내가 갔지. 이런 모든 경험들이 어른들에게 마치 내 가족처럼 옆집에 사는 청년처럼 느끼게 하니까 이제 정서적 거리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브랜드 충성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뿐만 아니라 정동원님 팬클럽 경우에도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팬클럽 이름이 우주총동원인데 이 우주총동원에서 동원참치에 연락을 한 거예요. 동원참치 동원이잖아. 우리 동원이 이름 동원이잖아. 그러니까 동원참치 광고 동원으로 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요구해서 관철해냅니다. 결국에 동원에서 정동원을 동원참치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와, 이렇게 앳되고 귀여운 모습의 정동원님, 그래서 광고 모델로 발탁됐어요. 그랬더니 팬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 이 동원의 김 팀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고객 만족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백 건 글이 달리고 뭐 회사에 자필 편지가 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어떠냐.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광고 콘티까지 짜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광고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정성들이 쏟아지니까 광고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놀라운 것. 결국에 이렇게 동원 참치 광고를 하고 리첼 광고를 했더니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10%, 50%. 자,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착한 덕질 해서 정동원님의 우주총동원이 함께 모여가지고 난청인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출연한다 하니까 다 같이 우리 같이 동원이와 함께 합시다 해서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 1,000만 원 넘는 거액도 함께 기부를 하셨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팬덤을 넘어서 덕질을 넘어서
온 가족이 정말 따뜻함을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사례를 본 것은 이제 그 임영웅님과 그 정동원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이 시니어 어르신 분들이 사회 은퇴한 분들이 아니라 거대하고 아주 중요한 소비자층으로서 이 시장에서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젊은 소비자들과는 조금 다른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팬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팬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가수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같이 막 기부도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광고도 연결을 해주고 아티스트가 마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키워나가듯이 성장시키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좀 같이 보게 됐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확장이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